젠스당이 GTC 무대에서 이렇게 말했죠. AI 칩을 통해 2027년 말까지 최소 1조 달러의 기회가 있다고요. 하나로 약 1,500조 수준인데요. 사상 최대 규모의 GTC 키노트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월스트리트의 사모펀드에서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이 쏟아지고 있고, 트럼프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을 꾸리려다 동맹국한테 거절당했습니다. AI는 최고인데 그 아랫바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나의 시선 나나입니다.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알아야 할 것들, 최신 데이터로 가득 담아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며 체크리스트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오늘 영상의 핵심 질문은 하나예요. AI는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이게 시장의 리스크를 이길 만큼 강한지 보셔야 합니다. GTC부터 시작해서 사모펀드, 호르무즈, 금리 순서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엔비디아 GTC 2026 키노트가 열렸습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왕이 2027년까지 AI 칩 매출 기회가 최소 1조 달러를 넘길 수 있다고 밝혔어요. 이번 발표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그룹 기반 추론 시스템. 둘째, 차세대 칩 파인만. 셋째, 현재 핵심 로드맵으로 제시하는 베라루빈 플랫폼입니다. AI에는 쉽게 말해 학습과 추론이라는 두 단계가 있는데요. 학습은 사진 수백만 장을 보여주면서 고양이가 뭔지 가르치는 단계예요. 그 다음이 추론인데, 추론은 학습이 끝난 AI가 새로운 사진을 보고 이건 고양이야라고 대답을 내놓는 단계예요. 지금까지는 학습 단계에서 칩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답을 내놓는 추론 단계에서도 칩이 엄청나게 필요해졌다는 거예요. 칩이 팔리는 시장이 두 배로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추론이 본격화되면 GPU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 광통신 케이블, 전력 설비, 로봇까지 수요가 넓어져요. AI 관련주가 엔비디아 하나가 아니라 공급망 전체로 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GTC 후속 발표도 이어졌는데요. 우버와 엔비디아가 LA와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를 시작해서 2028년까지 28개 도시로 넓히겠다고 했습니다. 메모리 쪽도 움직였는데요. 삼성전자가 HBM4E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마이크론도 HBM4 양산을 시작한다고 발표했고요. HBM은 AI 칩 바로 옆에 붙어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주고받는 메모리인데요. 엔비디아 차세대 칩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 메모리가 꼭 필요합니다. 마이크론이 발표한 제품은 대역폭이 초당 2.8TB 이상이고 전력 효율은 기존 대비 20% 이상 좋아졌어요.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S&P 500이 1.01%, 나스닥이 1.22% 올랐고요. 공포지수는 23.6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엔비디아가 1.6%, 메타가 2.3%, 마이크론이 3.7% 상승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 정도 뉴스면 더 올라도 이상하지 않은데 반응이 절제돼 있죠. 시장을 누르는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GTC가 빚이었다며 다음 이야기는 그림자입니다. 여기가 좀 무겁습니다. 사모신용 시장에서 불안이 퍼지고 있는 건데요. 사모신용이 뭐냐면 은행이 아닌 펀드가 기업한테 직접 돈을 빌려주는 시장이에요. 은행 대출이랑 다른 점은 이 시장에 들어간 돈은 빼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자산을 팔아야 돌려줄 수가 있는데 급하게 팔면 헐값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펀드 쪽에서는 지금은 못 돌려준다고 막고 있는 거예요. 모건 스탠리 사모펀드에서 약 11%에 해당하는 환매 요청이 들어왔어요. 블랙록 사모펀드에는 12억 달러 환매 요청이 쏟아졌는데 분기당 5%까지만 돌려주겠다고 한도를 걸어버렸습니다. JP모건은 소프트웨어 기업한테 빌려줬던 돈의 가치를 깎아서 다시 평가하고 있어요. 무디스 기준으로 미국 은행들이 이 시장에 물려있는 돈은 약 9,250억 달러인데요. 하나로는 약 1,400조쯤 되니까 엄청난 규모란 거죠.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왜 하필 소프트웨어 기업 대출이 문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사업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사모펀드가 투자해뒀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사업 전망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AI가 좋은 뉴스인데 바로 그 AI 때문에 다른 쪽에서는 구멍이 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투자하는 분들은 짚고 넘어가셔야겠죠? 사모펀드에서 시작된 불안이 일반 회사채 시장으로 번지면 기업들이 돈 빌리는 비용이 올라가요. 비용이 올라가면 기업 이익이 줄고요. 그러면 주가가 내려옵니다. 지금은 모건 스탠리, 블랙록 두 군데에서만 나왔지만 세 번째, 네 번째 기업이 나온다면 시장 전체가 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가와 호르무즈입니다. 유가부터 숫자 보겠습니다. 브렌트유 100달러 21센트로 2.8% 하락했고요. WTI는 93달러 50센트로 5.3%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부 배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면서 유가가 눌린 건데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한테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내서 기름배를 호위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는 안 갈 거야 라고 해버린 거예요. 영국이랑 덴마크는 고민 중이라고 했고요. 프랑스만 도울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기름과 천연가스의 약 20%가 지나가는 바닷길인데요. 이 바닷길을 안전하게 쓰려면 군함이 기름배를 호위해줘야 하고 호위가 되어야 보험회사에서 보험도 들어주는 거고요. 보험이 가입돼야 기름배가 다닐 수 있어요. 이 순서가 안 만들어지면 정상화라 보긴 좀 어렵습니다. 오늘 그래서 유가가 빠진 건 배 몇 척이 지나갔다는 뉴스 하나에 반응한 거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군함 호위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보험이 정상화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유가가 좀 빠졌다고 에너지 쇼크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호위 연함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보험이 정상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에너지 관련해서는 방어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가가 높으면 다음으로 압력받는 것도 있겠죠. 금리입니다.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3월 만에 0.31%포인트 올랐습니다. 2024년 10월 이후로 가장 큰 월간 상승폭인데요. 2년물 금리가 뭐냐면 시장이 앞으로 2년간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이게 올라간다는 건 올해 금리 인하는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시장이 올해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 폭이 고작 0.24%포인트거든요. 한 번 인하도 확정으로 안 보는 수준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 기름값이 100달러 부근에서 머물면서 물가 전망이 안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물가가 안 잡히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없습니다. 여기서 투자하는 분들은 짚고 가셔야겠죠. 금리가 내 투자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사실 금리가 높으면 은행에 넣어도 이자를 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위험한 주식을 왜 사?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요. 특히 기술주나 성장주처럼 지금은 별로여도 나중에는 크게 벌 거야 라는 종목들은 이런 타격을 제일 먼저 맞는 구조죠. 금리가 높을수록 미래의 가치가 줄어들거든요. 소비자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미국인의 신용 신청이 2022년 10월 이후로 가장 많았습니다. 많이 빌리려고 한다는 건데 이게 좋은 신호일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2,000달러 비상 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응답이 63.3%밖에 안 됐고요. 금융기관이 먼저 계좌를 닫는 경우는 역대 최다였어요. 돈을 빌리려는 건 살림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생활이 팍팍해졌기 때문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실물 경제도 비슷한데요. 2월 산업 생산이 0.2%, 제조업도 0.2% 올랐고요. 주택시장 심리지수는 38입니다. 무너지진 않았지만 강하지도 않아요. 투자자분들이 체크하실 게 또 있는데요.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약해지고요. 원화가 약해지면 미국 주식을 팔 때 환차익은 나겠지만 한국 안에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부담이 있어요. 양쪽을 같이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연준회의가 있어요. 여기서 연준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다음 방향의 갈림길입니다. 그럼 밝은 쪽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중국인데요. 중국의 1, 2월 경제 지표가 예상을 전부 웃돌았습니다. 산업 생산이 전년 대비 6.3%, 소매 판매가 2.8%, 고정자산 투자가 1.8% 증가했습니다. 연초에 힘이 살아있다는 신호예요. 근데 이 수치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 데이터입니다. 기름값이 100달러에 머물면서 중국 수입 비용이 올라가면 다음 달 숫자는 달라질 수 있어요. 좋은 소식이지만 전쟁이 일어나기 전 숫자라는 점을 염두하시고 조건부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정리하면 AI는 최근데 그 아래 바닥이 아직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GTC는 분명히 강했어요. 1조 달러 규모의 매출이 언급됐고요. 파인만 칩에 이어 로보택시 운영 확대와 삼성 마이크론의 HBM4 양산 소식까지. 하지만 시장 전체를 지배한 건 호르무즈 동맹 이탈, 사은펀드 환매, 금리 상승이었습니다. 이번에 진짜 물어봐야 할 건 AI가 좋냐 나쁘냐가 아니에요. AI 좋은 소식이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기름값, 금리, 신용 불안을 이길 만큼 강하냐인데 결론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기름값이랑 인연물 금리, 달러가 다시 위로 뛰면요. 아무리 좋은 GTC 소식이 나와도 나스닥이랑 반도체 지수가 더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AI 종목은 유지하되 한 종목에 몰빵하는 전략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단 말이 있죠. 금리와 달러 방향을 같이 보면서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체크리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이 실제로 만들어지는지 확인하세요. 군함이 기름배를 호위해야 보험이 정상화되고요.
보험이 가입되어야 배가 다니고 배가 다녀야 기름값이 내려올 수 있어요. 이 순서가 안 만들어지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모펀드에서 돈을 못 돌려준다는 곳이 더 나오는지를 추적하세요. 모건 스탠리와 블랙록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나오면 일반 회사채 시장까지 불안이 번질 수 있어요. 그러면 기업들이 돈 빌리는 비용이 올라가고요. 주가에도 영향이 갑니다. 세 번째, 미국 2년물 금리를 살펴보세요. 이번 달에만 0.31%포인트 올랐어요. 이게 더 올라가면 성장주랑 기술주는 더 눌려요. 다음 주 연준 회의 이후 방향이 결정됩니다. 네 번째, GTC에서 말한 게 실제 주문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세요. 무대에서 1조 달러 매출은 약속이에요. 진짜 계약서와 매출이 따라와야 반도체 지수가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삼성과 마이크론의 HBM4 양산이 실제로 진행되는지 추적하세요. 양산이 시작한다는 발표와 실제로 물건이 나와서 팔린다는 다른 거예요. 엔비디아 베라 루빈에 메모리가 제때 들어가느냐가 메모리 주가의 핵심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시장을 살펴봤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이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내일도 꽉 찬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